자, 이번엔 정치 기사 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.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죠. 안철수 돌연 미국행이다.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. 왜 미국행일까?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. 유승민과 합쳤다. 실패한 게 바른미래당이다. 그러니까 돌아와서 별거 없다. 이런 취지입니다. 지금요. 위기의 안철수, 유승민 연대.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어떤 새로운 시작 이런 걸 좀 모색하는 것 같아요. 독일 떠나 스탠퍼드 방문학자로 간다. 유승민계는 반발, 안철수계는 당혹. 왜냐하면 연말 전에 들어와서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꽤 있었거든요. 보수 중도 이념 차이로 재결합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.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. 보시죠. 안철수 독일 떠나 미국으로 유학 간다. 정계 복귀. 생각해보니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건 아니냐라는 거죠. 서울신문 분석입니다. 이런 와중에서 유승민 필요하면 우주라도 가서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날 것이다.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. 그런데 안철수 대표 미국으로 간답니다. 안 온답니다.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분명한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안 대표께서 아마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분도 어차피 정치를 하려고 뜻을 세운 분 아닙니까? 안 대표께서도 마땅히 힘을 보태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메시지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몇 달 전이죠? 추석 전에 돌아온다. 아니다. 그렇게 빨리 안 오고 연말엔 오겠다. 딱 그런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안 오고요. 미국으로 갑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유승민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를 좀 어필하고 있어요. 자, 최영철 편집위원. 미국으로 가는 안철수 전 대표. 왜입니까? 이유가 뭡니까? 안철수 대표는 지금 하나도 급한 게 없죠.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을 급박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. 예. 유승민 대표는 지금 내년 총선에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. 두 사람 처지가 다른 처지가 거네요.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스탠스도 다르고 예. 두 사람이 말을 내놓는 횟수도 다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대표는 급하고 예. 안철수 대표는 별로 급하지 않다.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예.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죠. 예. 황교안 대표 정도가 와서 빅텐트 치자. 그래서 모시러 오면 미국에서 비행기 티켓 끊겠지만 유승민 전 대표 정도 와가지고는 이제 별로 안 뭐예요? 움직여서 유승민 전 대표가 모시는 거는 마음에 안 들고 황교안 대표 정도가 모셔야 온다. 결국 유승민 대표가 여태까지 새머리를 별로 못했다는 것이죠. 안 대표 판단에서는. 예.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덩이가 큰 쪽에 붙어야 결국 큰 눈덩이 눈사람을 예. 만들지. 지금 15명 작은 눈덩이에 붙어봐야 예. 별로 이속 차리기 힘들다는 것이죠. 두 사람의 지금 입장 차이와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. 저 두 분이 당장에 뭉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뭔가 좀 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. 그럼 앞선 중앙일보 기사에는 중도와 보수의 이념 차이 때문에 같이 가기 어렵다. 이런 분석인데 그런 분석은 안 맞네요.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러브콜로 보냈을 때 오게 되면은 그 분석은 좀 이상하게 되는 거네요, 그분. 결국 명분 싸움보다는 이제 앞으로 정치 세력을 얼마나 키울 것이냐 그것이죠. 결국 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결국에는 대권이거든요. 예. 그 대권을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자명한 것이고 결국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. 진짜 연말에 안 돌아오는지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 시간이 가면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국제기사 좀 보겠습니다. 먼저 홍콩 얘기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. 복면금지법 할 테면 해봐라. 홍콩 시위대 각양각색 가면 맞불. 지금 홍콩 당국이 복면 못 쓰게, 시위할 때 복면 못 쓰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. 시행이 됩니다. 그러자 시위대가 보란 듯이 이런 가면을 쓰고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. 그래서 지금 긴급법 발동에 더 격분한 시위인데 지금 굉장히 폭력 상황도 지금 좀 더 심해지고 있고요. 홍콩 당국 그리고 중국 등도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홍콩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, 홍콩 사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 다음 기사 보시죠. 이탈리아의 한 교육장관 꽤 지금 논란이 있나 봅니다. 이거 보시죠. 아들 모국어 시험 건너뛴 이탈리아 교육장관. 내로남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좌파 포퓰리즘 정당 소속 장관인데요. 아들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선택 과목으로 이탈리아를 선택하지 않았답니다. 이유는
아들이 이탈리아를 잘 못하니까 이게 돼 있습니다. 그러자 이탈리아 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. 비난이 들끓자 사생활 보호하라. 왜 아들 얘기까지 하냐. 이게 또 교육장관이 반발하고 있어요. 그러나 교육장관이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반발한 내용입니다. 항상 언론의 자유를 지지해왔지만 8살짜리 아이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. 사생활 보호하라.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. 그러나 다른 정당에서는 이탈리아 교육을 총괄하는 장관이 아들을 영어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느냐. 모국에 대한 모독이다. 그러면서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장관은 굉장히 톡톡 튀는 행보로 주목을 받았던 장관이거든요. 그래서 또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이탈리아 정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봅니다. 김상일 평론가. 예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면 저는 크게 예.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장관 청문회를 하면 예. 뭐 주택이 두 채인 게 크게 문제가 되는 예. 거는 국토부 장관이고 아. 그다음에 뭐 논문 표절이 예. 문제가 많이 되는 건 교육부 장관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과도 관련해서도 예. 뭐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네. 기사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장관이 취임하고서 바로 한 조치가 학생들이 집회 참가 학생들은 결석 처리하지 마라. 뭐 이런 지시까지 내려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에 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. 보시죠.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.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복숭아입니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절묘하게 들어간 복숭아 모양 배지입니다. 요즘 미국에선 때 아닌 복숭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. 탄핵을 뜻하는 단어 임피치먼트에서 피치에 주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복숭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 저항의 상징이 된 달콤한 복숭아. 이제 누군가에겐 씁쓸한 맛일지도요.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노매너입니다.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이정표인데요. 한글로 낙서가 돼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순례길에 오른 일부 한국 여행객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삼겹살에 김치를 굽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민폐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에 숙소에 가기 전 한국인들이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. 부끄러움은 온 국민의 몫인가요? 마지막 이슈 태그는 베레모입니다. 베레모 디자인의 육군 전투모가 9년 만에 챙이 달린 차량형으로 바뀝니다. 현재의 디자인은 군인답게 강한 인상을 주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는데요. 하지만 폭염에도 햇빛을 막지 못하고 100% 모호 소재로 통풍조차 되지 않아서 장병들의 불만에 시달려왔습니다. 이에 신형 전투모는 챙과 선글라스 꽂이가 있고 방습 원단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만든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. 네, 멋있게는 보이지만 불편했던 이 군인 모자가 바뀌다 봅니다. 자,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